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김장겸 애청자님을 포함한 전국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로 오셨습니다. 2014년 6월 13일 금요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미디어 오늘 민동기 편집국장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뭐가 반가워. 아, 오늘 웃으면 안 되나? 예, 웃으면 안 돼. 아, 예. 자,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국민TV와 국민라디오 개국 이래 최초로 저희 방송이 MBC 텔레비전을 통해 무려 3차례나 소개가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MBC TV에 나온 건 아마 막말 파문 이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MBC만의 관심사였던 김장겸 보도국장 소송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가 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도 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뒤집어 말하자면은 김장겸 MBC 보도국장 이겨도 꼭 이긴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미디어스 보도를 보고 알았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저도 이거는 미디어스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디어스가 오보를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오보를 했을 리 없겠지. 뭐 보도자료 갖고 썼다고 하니까 말이죠. 예. 이 기사를 보면은요. MBC 보도자료에 따르면이라고 돼 있거든요. MBC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러니까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미디어스에 보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뭐 미디어스만 보냈겠어요. 이게 MBC 보도자료는 통상 그 출입 기자들하고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다 보내는 그런 공식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이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기사를 작성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뭐 MBC와 김장겸 보도국장님께서 김용민 PD하고 존경하는이라고 좀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장겸 보도국장님께서 저와 김용민 PD를 민사 및 저는 또 형사까지 걸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민사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제 일부 승소했다고 이제 판결이 내려졌죠. 결과만 보면 일단 돈 없는 김용민 PD와 제가 MBC에 300만 원 그리고 김장겸 존경하는 김장겸 보도국장님에게 700만 원을 물어줘야 됩니다. 이번 소송에 있어서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였죠. 하나는 MBC 미디어오늘 출입 기자가 조수경 기자인데 조수경 기자의 취재 요청에 김장겸 국장이 거부를 했다. 이런 취지의 이제 방송을 했었죠. 지난해 6월에.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MBC 법조팀, 그 법조팀 그 MBC 라인들이 흔히 말하는 시용 기자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 이제 취지는 김장겸 국장이 그 흔히 말하는 좀 잘 따르거나 이런 어떤 그런 기사들로 법조팀을 바꿨다. 이제 이런 취지의 방송 내용을 한 거였고 본인의 라인으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빌 게이츠 사망 대오보 이거는 존경하는 김장겸 보도국장님의 작품이었다. 이 세 가지를 MBC와 김장겸 보도국장께서 한마디로 거신 거죠. 핵심은 아무래도 빌 게이츠 사망 오보가 김장겸 보도국장 작품이었다. 왜냐하면 그때 그 김용민 PD가 그 방송 내용의 제목이 그거였죠. 빌 게이츠 사망 대오보 김장겸 작품. 그렇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어제 MBC의 그 난뉴스를 보니까 말이죠. 빌 게이츠 사망 오보가 김장겸 작품이라고 말한 김씨 등은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고 그래서 기소가 됐다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단 말이죠. 이거 오보입니다, 오보. 제가 그래서 이거 보고 그게 아직 저희가 판결문을 받지 못한 상태니까 그렇죠. 요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배상 책임을 지게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MBC가 뿌린 보도 자료를 보면은 법원은 김장겸 작품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디어스가 권순택 기자가 예. MBC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쓴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앞에 두 건에 대해서는 MBC 측과 김장겸 보도국장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빌 게이츠 사망 대오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사가. 빌 게이츠 사망 오보와 관련해서는 김장겸이 보도 책임자로서 오보에 관여했던 것이 사실과 합치된다. 진실한 것으로 봤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 대오보가 김장겸 작품이다. 법원이 이제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예. 저도 이 미디어스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저희가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저희 변호인 측도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디어스가 일단 MBC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쓴 거기 때문에. MBC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보도 자료까지 낼 정도면 MBC 측에서는 나름 그 판결문을 확인을 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보다야 우리 그렇죠.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취재력 이런 거가 더 일단 남부지법 출입 기자가 있기 때문에 글쎄 말입니다. 그쪽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빌 게이츠가 죽었다는 오보가 김장겸 작품이다라고 말한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제가 좀 유감스러운 거는 어제죠. 오전 한 11시 50분쯤 MBC가 이제 난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 건데 우리 전지예 기자가 전예지 기자군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자 리포트가 아니고요. 그 아나운서 앵커 그분이 직접 읽었던 그런 리포트인데요. 이거는 오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뭐가 오보인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원고 일부 숙소 판결을 내렸다. 그다음에 700만 원, 300만 원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맨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씨 등은 이제 김영미 PD를 얘기하는. 그렇지, 김씨. 우리 지금 김씨하고 민씨만 지금 여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사에 제가 보니까 저보다 김용민 PD를 더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 그러니까 김씨 등이라고. 아니 나는 취임새만 넣어줬는데 왜 그러니까. 김 국장님 같은 김씨끼리 이렇게 미워해? 나는 등으로 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국민TV 팟캐스트 방송에서 빌 게이츠 사망 오보는 김 국장이 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 이 문장 자체가 다. 이거는 다 오보입니다. 이 문장. 오보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기소된 일이 없습니다. 김용민 PD는 형사소송을 제기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민사만 지금 거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소가 될 일도 없고요. 이 건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오보고 저는 형사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영등포 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어요. 근데 넘어간 이후에 검찰이 어떤 그 판단을 내린 적이 아직 없거든요. 이후에 기소를 당할 수도 있겠지. 그렇죠. 하지만 이 보도가 나온 2014년 6월 12일 아침 11시 51분에는 우리 민동기 국장이 기소되지 않은 상태지요. 이 건으로. 그러니까 저와 김용민 PD는 기소가 된 적이 없어요. 이 건으로. 혹시 김 씨가 김장겸 씨인가? 그 기사에 나오는 김 씨는 저하고 김장겸 보도국장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김장겸 보도국장은 아닐 것 같고. 저는 기소된 바 없고요. 우리 민 국장 역시 현재 기소 통보가 이루어진 일도 없습니다.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소됐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검찰에 기소된 게 아니라 MBC에 기소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서 조수경 기자가 MBC 쪽에 이거를 항의 및 넌지시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후 뉴스부터는 이 부분을 슬쩍 빼시더라고요. 슬쩍 빼신 뭐 하나 이미 다 우리가 이걸 다 이게 저희가 프린트를 해서 갖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그 조수경 기자가 그 얘기를 할 때요, MBC 쪽에 저하고 김용민 PD 사진이 같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김용민 PD 사진은요.
저희 미디어 오늘에 예. 이치열 멀티미디어 팀장이 찍은 겁니다. 아, 그렇죠. 이 적 기억납니다. 이거 언제 찍었냐면요. 2011년이었고요. 네. 그때가 하여간 겨울 가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무렵이었는데 그 청바지에다가 이거 여기 오목공원 아니에요? 아니 저기 SBS 앞에 그러니까 거기 파리공원 아닌가 거기는? 아니야. 그 파리공원은 그 뒤쪽이고 SBS 앞에 있는 게 오목공원이에요. 오목공원. 아니, 제가 여기 자주 가기 때문에 예. 이 오목공원이 딱 같더라고. 아, 그렇군요. 예. 아, 그래요. 파리공원은 저쪽이지? 그렇죠. 저쪽 목동 이대병원 가는 그렇습니다. 쪽에. 예. 그래요. 아이고 거기서 찍었는데 이거는 제가 MBC 기자한테 제 얼굴을 보여준 게 아니라 미디어 오늘 이치열 팀장한테 제 얼굴을 보여줬고 이렇게 촬영한 건데 이게 또 구글에서 이렇게 퍼갔구만. 그렇습니다. 네. 이걸 본 저희 이치열 팀장이 네. 격분을 한 겁니다. 자기 허락도 없이. 아니 자기 미디어 오늘 허락도 없이 예. 이치열 팀장 워딩을 좀 옮기면 아니 왜 미디어 오늘과 자기 허락도 없이 예. 국장 까는 기사에다 이렇게 자기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 사진을 이제 어디서 퍼왔는데 보니까 이게 미디어 오늘 건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강력 항의했더니 예. 앞서 얘기한 그 오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하고 김용윤 PD 사진을 슬쩍 뺐다. 다른 걸로 교체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다고 이미 늦었지. 이미 우리가 다 출력을 다 해놨는데. 이미 다 캡처 받아놨고요. 예. 그리고 엄밀히 말씀드리면 예. 제 사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제가 국회 토론회 갔을 때 찍은 건데요. 예. 이거 찍은 주체가 예. 최민희 의원실 관계자가 찍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 최민희 의원실에 아마 허락 안 맡았을걸요? 아니 이렇게 막 퍼가시나? 이 사진을 퍼갈 때는 뭐 출처를 밝혀준다든지 자막으로. 그렇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 갖다 쓰네. 아니 뭐 저기 좀 군소 매체라든가 예. 뭐 이런 매체에 있어서는 통상 뭐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요. 예. 우리가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통상 유의를 해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군소 매체도 그렇게 미디어 오늘에 전화를 합니다 당연히. 군소 매체도 하는데 공영방송 MBC가 대문화방송이 이런 사진 저작권 개념이 이렇게 없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곤란하지 이러면. 예. 그래요. 우리 김장겸 국장님이 보도 최고 책임자로 있는 주식회사 문화방송에서 어제죠. 이렇게. 그렇죠. 이 단신 기사인데 말이죠. 네. 단신 기사인데 이렇게 오보를 내시면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네. 예. 아마 미디어 오늘 측에서 예. 이걸 얘기를 안 해줬으면 네. 계속 갔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가지. 예. 하여튼 저희가 또 이렇게 한 방을 먹었으니까. 그렇죠. 또 그대로 또 한 방 먹고. 네. 우리 예수는 아니거든 우리가. 그럼요. 왼 뺨을 맞는다가 오른뺨을 이렇게 돌려대는 그런 예수님 같은 사람은 아니고요. 네. 예. 저희가 또 이와 관련한 적절한 대처 방안을 한번 논의해서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빌 게이츠 오보 관련해서는 정말 아는 게 전혀 없었는데 우리 민동기 국장이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소송을 건 거 아닙니까? 우리를 상대로. 네. 그런데 MBC 변호인 측이 이렇게 내놓았던 준비 서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송을 앞두고 했던 준비 서면에 빌 게이츠 사망 오보와 관련한 당시 상황을 MBC 변호인이 정리한 게 있는데 그걸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당시 상황이 뭐였냐면은 우리 김장겸 보도국장께서 당시 이제 MBC 그러니까 2003년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2003년 이라크전 당시 핏발치는 외신 보도 속에서 CNN을 모방한 허위 이 사이트 기사 내용에 속아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MBC 변호인 측은 밝힙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를 보도한 기자는 암흑의 기자였고 이분의 이름을 밝힐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당시 원고 김장겸은 국제부 차장으로서 회의에 들어간 부장을 대신해서 잠시 데스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인 바 이와 관련해서 이후 원고 회사 내부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렸을 때 원고 김장겸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국제부 차장이었단 말이죠. 우리 김장겸 보도국장께서. 당시 국제부 부장은 누구였느냐? 신경민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최고위원. 최고위원. 이십니다.
이제 신경민 당시 국제부장이 회의 들어갔고 네. 그래서 이제 밖에서 무슨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은 이거 보도로 내라. 뭐 속보로 내든지 특보로 내든지 내라. 이 결정 권한을 우리 김장겸 당시 MBC 국제부 차장이 갖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저도 이제 어떤 외부 업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네. 밑에 부장한테 예. 권한을 위임을 하고 갑니다. 그렇죠. 대통령도 유고시에는 네. 뭐 국무총리가 그 네. 역할을 그 전적으로 데스크 권한을 행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이제 CNN을 모방한 허위 사이트에서 빌 게이츠가 사망했다. 이런 정보를 이제 갖고 왔단 말이죠. 그때 이제 김장겸 국제부 차장이 이거를 속보로 내라. 자막 속보로 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막으로 나왔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이게 김장겸 국제부 차장의 작품이다라고 말한 것이 과연 허위냐? 우리 1심 재판부는 허위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그런 판단이라고 저희는 봐요. 네.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그 기자, 그 CNN 가짜 사이트에 속은 그 기자가 빌 게이츠 사망했다는데 이거 뉴스로 내야지. 이런다고 뉴스로 나오진 않아요. 아예 안 그렇죠. 왜냐면 데스크가 이걸 보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감별을 해서 사실이라고 이제 판단됐을 경우에 그때 이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빌 게이츠 오보건 같은 경우에는 예.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 기자 리포트를 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기자 리포트로 했다면은 그 기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예. 그때는 책임 유무가 1차적 책임이 기자에게 우선 더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예. 이 빌 게이츠 오보건은 예. 자막 속보로 처리를 했거든요. 자막 속보로 처리했다. 그 권한은 저는 데스크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데스크의 핵심은 바로 김장겸 당시 MBC 국제부 차장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판단에서 이제 예.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징계를 안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부분만 보면은 우리 김장겸 국제부 차장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구두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두 경고는 이 사전적 의미에서 본다면은 징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징계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MBC 변호인의 주장 아닙니까? 네. 근데 책임자라는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구두 경고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징계가 과연 적절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MBC 변호인은 모든 책임이 원고 김장겸에게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서 이들 피고들이 누굽니까? 김용민 PD와 저죠. 김용민동기죠. 네. 민동 김용민이고 예. 이들 피고들이 원고 김장겸을 비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김장겸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 서면에서 밝혔던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하여간 이 빌 게이츠 사망 오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김장겸 당시 MBC 국제부 차장이 책임자다라는 이런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예. 저희가 존경하는 김장겸 보도국장님을 왜 조롱하고 이런 취지에서 방송을 했다고. 아유, 별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그때 이미 김장겸 보도국장님은 이 핫한 그런 인물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MBC 보도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 물론 지금도 핫하신 인물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한 거지. 조금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김 국장님이 특히 저희가 봤을 땐 말이죠. 공영방송, 대문화방송의 보도 책임자이시고 또 아울러 핫한 인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정보도 논란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십니다. 그럼요. 아니 우리 김장겸 국장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그냥 일반인, 자연인이라면은 우리가 왜 비판을 하고 우리가 왜 그분의 과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여간 이런 얘기 한다고 우리 김 국장님이 우리를 예쁘게 봐주실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간 우리 2심에 가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장겸 국장님 좀 많이 아프셨겠네. 빌 게이츠
사망 대오보 김장겸 작품이라고 이렇게 묘사한 저희들에게 철퇴를 가하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혹시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네. 그런데 이게 말이죠. 법원에서는 빌 게이츠 사망 오보와 관련해서 김장겸이 보도 책임자로서 오보에 관여했던 것이 사실과 합치된다. 진실한 것으로 봤다. 정정 보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네요. 예, 1심 재판부입니다. 의심에 가서 뒤집어질 수 있지. 김장겸 국장님 책임 없다.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희가 한 5천만 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누가 알려줘서 알았는데요. 네. 몇몇 매체에서 이제 1심 판결을 거의 다 MBC가 보도를 했는데 네. 몇몇 그 일부 극히 보수적 성향의 그런 매체에서 이걸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이분들도 제가 약간 경고의 의미도 있고요. 예. 보도를 좀 제목이라든가 이런 거 뽑으실 때 조심해서 뽑으셔야 됩니다. 왜냐? 앞에 제가 MBC 오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뉴데일리라고요. 네. 이 기사를 어젠가 썼는데. 예. 뉴데일리.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 땡. 큰 따옴표로 MBC 김장겸 그 땡땡. 라고 욕한 국민TV 거액 배상 판결. 네. 이 제목은 오보입니다. 오보지. 이분 내가 봤을 때 방송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예. 이분도 역시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혹여라도 우리 나중에 또 김장겸 국장님께 이렇게 뭐 또 거액을 물어드릴 그런 일이 있다면은 우리도 이제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고려해 보도록 하죠. MBC 김장겸 그 땡땡이라고 국민TV 미디어 토크에서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땡땡은 그 새끼를 말하는 거죠. 방어를 했죠 우리가. 예. 그 새끼라고 자꾸 사람들이 아니, 게시판에 막 쓰고 이래가지고 그 새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아니다. 누차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거였지. 이분 제가 볼 때 방송 안 듣고 이렇게 쓴 안 듣고 거예요. 쓴 거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영등포 경찰서 조사를 받을 때요. 원래 이 부분도 있었어요. 그 경위가 저한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에서 사람을 상대로 새끼라고 말하면요, 이거는 뭐 사실 어떤 그 관용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김용민 PD가 그 방송분에서 김장겸 국장은 그 땡땡인가라는 제목을 한번 그렇죠. 이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 진짜 그렇죠. 그 땡땡인가 아닌가 들어본단 말이지. 근데 그렇죠. 결국은 아니다. 우리가 그 방송에서 아닙니다라고 누차 얘기를 한 그렇지. 거죠.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 땡땡인가라고 의문을 달면은 사람들이 많이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들으면은 아니구나라고 인지한단 말이지. 그래서 많이 인지하게 하려고 우리가 김장겸 국장은 그 땡땡인가 이런 제목을 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영등포 경찰서 모 경위가 저를 조사를 하면서 아니 이렇게 그 땡땡이라고 방송에서 하지 않았냐고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경위 방송 안 들었죠? 이 변호인도 MBC 측 변호인하고 유감스럽지만 존경하는 김장겸 국장님도 이 방송은 안 들은 것 같다. 왜냐? 제목만 그렇게 달았고 그 방송을 들어보면 이게 안 그렇다라고 제가 조용히 꾸짖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문제 제기를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분도 제가 보니까 뉴데일리 이분도 방송을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이게 참 왜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저희도 한번 존경하는 김장겸 국장님과 MBC처럼 무더기로 한번 걸어볼까요? 우리가 검토 한번 해보자고. 뭐 어떡하겠어. 우리가 지금 뭐 어디 가서 우리가 1,000만 원을 조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거지인데. 우리 같은 거지들한테 이렇게 또 거지라고 하니까 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 99%라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선거 때만 이렇게 우대받는 99%. 그렇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로 내정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의 과거 칼럼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총리 자격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하는 발언을 국민TV가 확인했습니다. 그는 6.25를 가리켜 6.25를 왜 주셨냐?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도 돌아보면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2011년 6월 문창극 총리 후보자 당시 중앙일보 대기자가 서울 양재동의 대형 교회인 온누리교회 수요 여성 예배에서 한 말입니다.
이 교회 장로이기도 한 문 후보자의 설교는 온누리교회가 운영하는 CGN-TV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이따금 친미하자는 게 아니라는 말을 덧붙이긴 했지만 6.25까지만 주셨어요. 이 6.25까지 주신 거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참 너무하다.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6.25를 이렇게 주셨습니까? 6.25가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지가 죽지 않았으니까 말이야 6.25를 또 저렇게 미워한다. 6.25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단련이 된 거예요. 6.25가 있었기 때문에. 6.25를 왜 주셨냐?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도 돌아보면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경제 개발의 가장 뿌리는 뭐냐? 미국에서 사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날 문 후보자의 찬양 대상은 미국만이 아니라 일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 그때 1960년대에서부터 70년부터 우리는 공업화를 했잖아요. 근데 공업화를 한 가장 큰 힘이 뭡니까? 일본의 기술력이야.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기술을 다 하고 일본이 우리보다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박정희나 삼성이나 다 일본 따라서, 현대자동차 다 일본 따라서 우리가 이만큼 컸습니다. 일본이 우리는 지금 우습게 보지만은, 우리 일본 사람들 특히 우습게 보지요. 쪽발이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일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해 7월 CGN-TV가 기획한 공개 세미나에서는 일제강점기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일본한테 강탈을 당했지만은 기독교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일제 때 교회가 많이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계몽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일본을 그럼 우리 옆에 뒀습니까? 하나님은 일본을 왜 우리 옆에 뒀어요? 그래서 우리 침탈하게 했잖아요. 비록 기독교로 인한 계몽이라고 말하지만 일제의 침탈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너희들은 내가 불쌍해서 독립은 시켜줬지만은 앞으로도 너희들은 더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 아직도 너희의 그 게으름, 죄 깨끗하게 안 된 거야. 분단을 시킨 거예요. 분단을 시킨 것이 지금 와서는 오히려 우리한테 분단이 됐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이 정도 살게 되는 거예요.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여기까지는 국민TV 뉴스 K. 이제부터는 같은 소스로 보도한 KBS 9시 뉴스. 문창극 후보자는 또 강연에서 우리 민족이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다고도 발언했습니다. 모든 일의 근원으로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강연하던 문창극 후보자가 구한말 우리 민족성 이야기를 꺼냅니다. 조선민족의 상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으른 거야.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고 이게 아주 우리 민족의 아주 그냥 하여튼 DNA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민족성을 깨우친 게 기독교 정신이란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강연에서는 8.15 광복이 독립운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뜻밖의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방을 주신 거예요. 미국한테 일본이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거저 해방을 갖다 준 거예요. 남북 분단을 만들게 해주셨어. 그것도 지금 와서 보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그 당시에 우리 체질로 봤을 때 한국한테 온전한 독립을 주셨으면 우리는 공산화 될 수밖에 없었어. 일본이 이웃인 건 지정학적 축복이라고도 말합니다.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받아와가지고 우리가 경제 개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주 축복의 지정학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라. 2012년 3월에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한 말. 저는 저 스스로가 보수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 이 사회에서 아픈 사람, 약한 사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진짜 넘치는 저의 그 가슴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저는 진보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진보거든요. 저희 이야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자, 지금 이번에 문창중이래. 윤창극.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언론인사상 최초로 총리로 이렇게 발탁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중앙일보, 주필이었고, 또,
서울고등학교, 서울대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네. 아주 뭐 엘리트 코스를 걸었던 분이고 그렇습니다. 또 온누리교회 양재 캠퍼스. 네. 무슨 교회에 캠퍼스가 있냐? 이게 캠퍼스라고 요즘 많이 붙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온누리교회가 동부 이촌동에 있는 교회.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서빙고역에서 내려가지고 가면 있는 큰 교회. 하용조 목사가 이제 설립한 교회죠. 하용조 목사의 그 아내 언니의 남편을 뭐라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헷갈린다. 하용조 목사님의 그 아내분의 언니의 남편. 범친척이라고 그럽시다, 그냥. 우리가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좀 죄송합니다. 아주 무례한, 그런, 이런 기본적인 저희가 이런 쪽은 김용민 PD와 제가 대단히 무식합니다. 그런 거까지 알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거 따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대단히 싫어하기 때문에. 촌수 따지는 거, 그렇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하여간, 그분이 누구냐? 우리 하용조 목사님의 부인의 언니가 이형자 씨라고. 예전에 온로비 사건. 예. 신동아 그룹 최순영 회장의 부인. 최순영 회장하고 이형자 권사. 이 양반들이 양재동에 횃불회관이라고 만들었어요. 횃불회관? 네, 횃불회관. 근데 지금 그 횃불회관을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합니다. 거기서 이제 예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온누리교회 양재 캠퍼스인데 거기서 있었던 여성을 상대로 한 예배 때 우리 문창극 장로님이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하신 그 말씀들이 지금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제죠. 그제 아침 제가 국민일보를 보는데 이 문창극 장로님을 띄우는 그런 기사가 종교면에 실렸더라고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온누리교회도 다니고 CGN TV하고 인터뷰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길래 여기서 뭔가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촉이 내가 선 거지. 그래서 문창극 장로님이 이제 그동안 출연하셨던 것들을 쭉 들어보는데 내가 거기서 이제 저걸 발견한 거 아니에요. 6.25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당일 밤 국민TV 뉴스K에서 이게 보도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KBS도 그렇죠. 그때 9시에 같은 시간에 이제 일제 강점 그리고 남북 분단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또 이제 보도를 했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지금 KBS가 이렇게 단독 보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KBS와 뉴스K 이렇게 지금 공동 작품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몰랐지. 그렇죠. KBS가 그거를 보도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물론 KBS가 뉴스K가 그렇게 보도할 거라고 생각하기는커녕 뉴스K가 있는지는 아는지 모르겠어. 뉴스K라는 게 있는지는 알겠지 설마. 아는 기자들도 있죠. 아는 기자도 있지만 모르는 기자도 상당할 것이다.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니까 양쪽 둘 다 모르게 그렇게 그 캐치를 해가지고 그날 밤에 9시에 보도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태풍급 정가의 핵이 돼가지고요. 지금 여권과 청와대를 잔뜩 긴장시키고 있고 야권은 뭐 선거에서 이긴 게 아니다. 이건 뭐 증거나 다름없다. 이런 내부의 그 자책론 이런 것들에 휘말려 있는데 모처럼 공세의 고삐를 주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KBS가 왜 이러죠? KBS가 지난번 방송에서 둘이서 가볍게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길황영 사장이 나가기 직전 거의 모든 보도국 기자들이 등을 돌렸을 때 보도본부장까지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해방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사장이 나갔잖아요. 후임 사장이 아직 안 정해졌어요. 사장이 없어요 지금. 없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KBS 기자들, PD들로부터 전해 듣는 얘기는 지금 간부들이 예전과 같은 그런 통제권을 발휘를 못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딱 뭔가 물건을 물어와서 아웃풋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큰 문제가 없으면 내보내는 그러니까 팩트 체크가 되고 그렇습니다. 요거 내도 말하자면은 이게 오보가 아니라는 확신만 들면 어떤 걸 가져와도 지금 내보내주는 흐름이다.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참여정부 때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예. 명백하게 영상이라는 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내보낼 수가 없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내보낸 거라고 제가 듣고 있고요. 예. 지금 KBS 분위기가. 네. 일종의 그 기량영 사장이 나가기 직전 해방구 상황보다 더 공간이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아, 네. 열린 공간 속을 가르며 변진서. 예,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공간을 예. 지금 KBS 기자 PD들이 최대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 얼마 전에 또 뭐가 나갔었죠? 그 추정 60분인가? 추정 60분에서 또 대박을 터뜨렸죠. 김무성 그렇지. 수원대 딸. 그 증인 채택에 압력을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그런. 수원대가 이제 비리 사학 아니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공세를 펴는 야당 의원들의 이런 그 공세를 막기 위해서 수원대를 옹호하기 위해서 김무성 그렇죠. 의원이 이렇게 술을 썼다.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수원대에 따님이 그렇죠. 30대 초반에 따님이 교수로 들어갔으니 이게 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의혹을 갖게 하는 제기를 했었죠. 야. 그러니까 지금 기자와 PD들이 예. 나름 이 해방 공간에서 예. 굉장히 지금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장이 오면, 근데 사장도 아주 그냥 농도 100%의 종박 사장이 오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서울 꼬민이 되는 건가? 미완의 그 혁명.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예. 능가하는 혹은 버금가는 예. 그런 사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일설에 의하면은 창극이 형이 도리어 KBS 사장으로 가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돌았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예. 그게 이제 동아일보가 그 기사에 이제 언급을 하면서 예. 뭐 이렇게 좀 가시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KBS 새노조가 문창극 사장 못 오게 하려고 문창극 파일을 축적해 놨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문창극 사장설이 돌면서 KBS 노조라든가 예. 이런 데서 기자들이 못 오게 하기 위해서 나름 검증에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KBS가 보도를 하고 있는 이유도 예. 그때 이미 취재를 해서 검증 이렇게 준비를 해뒀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어떤 예.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예. 근데 그 얘기가 이제 가시화 이거를 그냥 떠도는 얘기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 동아일보가 최근 기사에서 예. 슬쩍 한 줄 걸친 거예요. 그랬더니 KBS 노조하고 새노조에서 강력 반발한 거죠. 그 오늘 보니까 뭐 반론 보도문 같은 게 실렸더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합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문창극 KBS 사장설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KBS 사장이 아니라 국무총리로 그렇습니다. 가게 됐던 것이고. 네. 아, 그렇군요. 이 문창극 씨가 지금 오늘 여당에서는 문창극 씨를 뭐 그냥 밀고 갈 모양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예. 문창극 그 총리 후보자가 예. 처음에는 좀 이렇게 명확한 입장 같은 걸 내놓지 않다가 예.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좀 강경한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그러니까 문 후보자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도 일부 있겠지만 정권의 어떤 그런 실세라든가 청와대 쪽에 기류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예. 지금 KBS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셨던데 네. 그 얘기는 뭐냐? 예. 일단 타겟을 KBS로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해방 공간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들을 타겟으로 한 건 아니고요. 예. KBS 지금 경영진이라든가 간부들을 향해서 모종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 네.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추정하는 바로는 지금 사장이 없는데 예. 곧 간다. 그러니 애들 잘 관리하고 다독이고 있어라. 안 그러면 땡땡땡. 예.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장이 부임하기 전에 예. KBS가 지금과 같은 보도 스탠스를 계속 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거는 조금 봐야 됩니다. 이번에 그 추정 60분 또 KBS 9시 뉴스의 특종. 네. 이것은 길환영이
없어지니까 KBS가 참 좋아졌다라는 그런 어떤 그 징후지. KBS가 이제 돌아왔다. 아유, 그건 대표적 아니죠. 대한민국 공영방송으로서 자리를 찾았고 이제 BBC로 그 길을 가는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엔 대단히 이르다. 이것 역시 추정인데요. 예. 아마 지금 KBS 경영진이라든가 예. 보도 주요 간부들에 대해서 예. 여권 쪽의 어떤 의중이나 이런 게 상당 부분 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지금 KBS가 예. 최근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뭐 미장도 나와요 보면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예. 그게 우리들 같은 시각에서 보면은 예. 이제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여권이라든가 권력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 이거 그대로 놔둬선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 계기는 뭐냐면 예. 곧 어떤 식으로든 압박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맞서 싸운다면은 지난 그 세월호 공면 이후에 KBS의 투쟁은 4.19 혁명이고요. 그렇죠. 제압을 당한다. 그러면 5.16이지 뭐. 4.19냐 5.16이냐. 아직까지는 4.19가 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중대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그렇습니다. 형국입니다. 네. 4.19냐 5.16이냐. 저희가 관전자처럼 얘기하지만 KBS가 정말 4.19여서 대표적 공영방송 KBS가 전 뉴스만 보면은 믿을 수 있겠다. 그럴 정도의 어떤 그런 격과 질을 갖춰서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는다면 전 정말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 TV가 타격이거든. 그럼요. 아니 KBS 뉴스 보면 되지 뭐 뉴스 K를 왜 봐. 이러면 정말 저희는 타격이긴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무슨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 8시로 옮기면 되잖아. 8시로? 네. 그렇지. 뉴스데스크랑 한번. 존경하는 김장겸 보도국장님께서 계시는 MBC 뉴스데스크랑 한번. 그래요. 한번. 예. 공영방송 KBS가 제 역할을 하면. 예. 진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정말 몇 년 만에. 예. 거의 10년 가까이. 예. 그 KBS 뉴스 15 있지 않습니까? 네. 빰빠밤. 그 음악이 뭐지? 예. 그거를. 예. 그 자기들이 자체 제작한 거예요, 그거. 그거를 정말 오랜만에 한번 기다려봤다고. 오늘은 어제 이제 어떤 걸 할까 이걸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만큼 KBS 기자들이 이런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동안 뭐 하는지 마는지 뭐 관심도 안 기울였었는데. 모처럼 그 우리 이현주 아나운서. 저거 예전에 방송 같이 했던 분이기도 한데. 네. 더 아름다워 보이더라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민경욱하고 할 때도 아름다웠지만 지금 더 아름다워 보여.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다워 보이는데 다른 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미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참. 그래요. KBS가 좀 분투해 주시기를 정말 바라고요.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국민 TV가 존재감이 없어도 좋으니까 제발 꼭 공영방송 공정성 투쟁에서 승리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예. 근데 문창극이요. 네. 또 문창극 후보자의 이 파문이 언론 지형에 여러 가지 미묘한 지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KBS가 어찌됐든 해방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제 역할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문창극 후보자 보도와 관련해서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중앙일보와 JTBC입니다. 한지붕인데 한지붕 두 가족이야. 중앙일보는 문창극 후보자를 엄청나게 방어하는 기사, 사설 이런 걸 쏟아내고 있고요. JTBC는 9시 뉴스에서 무지하게 까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언론계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문창극 후보자가 만약에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JTBC 손석희 사장이 굉장히 좀 입지가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솔직히 해서 우리 손석희 사장이 안 계셨으면은 중앙일보하고 싱크로율 100%지. 100%죠. 예. 그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JTBC 뉴스라고 하지 말고 손석희 뉴스라고 하자.
그 얘기가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지금 JTBC 뉴스는요. 예. 손석희 사장이 아니면은 예.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손석희 사장 없을 때 예전에 JTBC 뉴스를 보니까 말이죠. 네. 봄이 왔다고 기자가 그 토끼한테 마이크를 대고 소감을 묻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아주 정말 4차원적 리포트를 한 적도 있었고요. 예.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진짜. 북한과 관련해서 묻지 마. 카더라. 이 뉴스를 냈던. 다른 채널 A, TV조선과 별 다를 바 없는. 아이, 사실, 손석희 사장 오기 전에는. 예. 몇몇 예능 프로그램 빼고는. 예. 별 차별화가 안 됐죠. 예. 예. 가만히 있자. 오늘도 광고를 안 들었네. 그런가요? 왜 이러지? 광고주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우리 애청자분께서 올리셨구나. 광고는 들었나요?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예,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앙일보 출신 아닙니까? 문창극 중앙일보 출신이죠. 전 주필. 30년 넘게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홍석현 지금 현 회장 네. 맞먹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물론 이제 종업원이었지만 네. 그래도 나이로 보나 또 자신이 했던 중앙일보에 가졌던 로얄티로 보나 어때요? 홍 회장하고 문 전 주필하고 사이는 어땠어요? 그 부분이 예. 이제 저희도 궁금해가지고 좋을 걸로 우리가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죠. 언론계에 떠도는 소문은 그런 소문만 있는 게 아니더만 보니까. 그러니까 소문은 항상 이렇게 소문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이걸 사실이라고 믿는 거는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근데 저 윤성한 논설위원이 계십니다. 예, 전 편집국장. 네. 우리 미디어오늘. 그렇습니다. 민동기 국장 직전 편집국장이셨죠. 네. 예. 근데 이 윤성한 선배께서 예. 이제 중앙일보 쪽에 네트워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직 기자들 예. 여러 명을 접촉을 하셔가지고 예. 그 부분을 좀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홍석현 회장하고 예. 문창극 후보자 간의 사이가 좀 어땠을까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하면서 그 부분도 물어봤는데 예. 요런 얘기를 좀 하시더군요. 예. 홍석현 회장 비서실장을 문창극 후보자가 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중앙일보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중앙일보를 출입을 해봤는데 기자 편집국에서 통상 이렇게 정기적으로 회장 비서실로 이렇게 순환 근무를 합니다. 네,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예. 그때 아마 이제 홍석현 회장의 비서실장을 했었어요. 예. 문창극 후보자께서. 예. 근데 2003년도쯤에 예. 편집국장 후보로 강력한 그런 후보 중에 하나였습니다. 창극이 형이? 창극이 형이. 예, 그래서 예.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게 문창극 편집국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예. 정작 편집국장을 안 시켰어요. 우리 회장님이 홍석현 회장님이. 그래서 그때 당시 편집국장을 발표를 하던 그 장소에 계셨던 분이 네.
저 윤성한 선배한테 예. 이제 그 당시 풍경을 전해준 게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읽어드릴 텐데요. 예. 보광 휘닉스 파크에서 보광이라 하면 우리 또 홍석현 회장님이 회장이고 그렇습니다. 예. 실소유주 아니냐? 실소유주. 예. 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예. 보광이 또 저거 하잖아. CNU인가? 예전에 저기 패밀리마트. 패밀리마트 CU라고 하죠. 예. 그 CU의 하여튼 실질적인 주인인가요? 네. 뭐 아무튼 그런 상황이죠. 예. 근데 전직 중앙일보 기자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 예. 이제 편집국 MT가 열렸는데 예. 홍석현 회장이 그 자리에서 차기 편집국장을 발표를 합니다. MT 자리에서 2003년. 오. 근데 운치 있으시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누군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뭐 찾아보면 나오겠죠. 다른 사람의 이름이 발표가 됩니다. 우리 저 창극이 형이 아닌 문창극이 아니라 예. 다른 사람의 이름이 발표가 됐을 때 그 근처에 이 전직 기자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얼굴을 봤는데 예. 정말 그 실망하는 표정이 역력히 드러났다. 아, 예전에 저 뭡니까? 그 차승원 씨가 CF 했을 때 네. 그 고추장 광고. 근데 고추장 광고에서 책상 위에다가 번호를 틀고 고추장을 풀어서 혼자 찌개를 먹는 그 CF가 생각이 나네. 예. 갑자기 또 그 CF가 생각나. 근데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다들 창극이 형님이 될 거라고 예상을 어느 정도 했었나 봐요. 근데 홍 회장 측근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 이름이 발표가 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여러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그 얘기들을 이제 전직 중앙일보 기자가 예. 윤성한 선배한테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예. 통상 이렇게 얘기를 제가 봐도 이런 분위기였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시 2003년이면 참여정부가 들어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참여정부가 들어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문 후보자의 극우적 사고가 중앙일보와 홍석현 회장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아하. 이런 설명을 좀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예. 이런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해보면 예. 흔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예. 중앙일보 출신이니까 홍석현 회장하고 좀 관계가 좋지 않았겠느냐. 안 그랬을 가능성이 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JTBC 보도와 중앙일보의 보도.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그렇다고 막가파식으로 이렇게 쉴드를 쳐주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같이 돌 던지진 않아요 지금. 방어를 하고 있죠. 예. 같은 보수 신문인 조선일보, 동아일보와도 예. 현격하게 궤가 다릅니다 지금. 예. 예. 그렇다면은 지금 JTBC 쪽에 좀 더 홍 회장의 칼라가 개입돼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문창극 총리가 만약에 되면 JTBC,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에 대한 압박은 물론이고 네. JTBC 보도 어떤 그런 스탠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한 유무형의 좀 압박이 좀 가해지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그 문창극 전 주필 네. 국무총리 지명자가 그렇게 힘이 있나?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힘까지는 국무총리가 중앙일보 JTBC 어떻게 안박을 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김기춘 실장급쯤 되면은 가능하겠지만은. 근데 제가 봤을 때 김기춘 실장이 안 날아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찌 됐든 압박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또 이제 같은 서울고등학교 그렇죠. 패밀리니까 여러 루트로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랬군요. 아니 그 고도원 선생 네. 아침 편지의 그 운영자인 고도원 선생하고 우리 저 창극이 형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예. 저 윤성한 선배가 전직 중앙일보 기자 여러 명을 접촉을 했는데 예. 그 중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도원 이사장, 아침 편지 문화재단 이사장 이분을 예. 그
흔히 말해서 예. 그렇게 갈궜답니다. 아, 우리 창극이 형님이. 창극이 형님께서. 어허. 이게 뭐냐면 예. 95년도에 문창극 이 후보자께서 예. 정치부장을 하고 계셨거든요. 예. 근데 그때 바로 이제 정치부 차장 기자로 우리 이제 고도원 이사장님이 계셨어요. 예. 근데 고도원 이사장은 그러니까 고도원 이사장이 중앙일보 기자였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호남 출신이에요. 아, 호남 출신. 근데 참 호남 출신인데 정치부 차장으로 있었던 것도 참 기이한데. 예. 중앙일보 한 전직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창극 후보는 정치부장 시절 예. 자신의 밑에 차장으로 있던 고도원 씨가 예. 호남 출신이었는데 예. 정치적 견해가 다르자 이 고도원 씨를 무시를 하고 네.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이 고도원 씨를 가혹하게 다뤘다. 예. 이런 증언을 했고요. 예. 또 다른 증언이 뭐가 있느냐. 예. 정치적 견해나 지역적으로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그러니까 전라도를 싫어했구나.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라는 얘기죠. 호남 출신들을 무지하게 싫어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런 분이 이렇게 또 제주 4.3 항쟁은 또 폭동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이 전 국민의 총리가 돼야지 호남, 제주로부터 배척받아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떤 친일, 과거 친일 역사에 대한 그런 인식 이런 것도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고요. 그렇죠. 제주 4.3 항쟁에 대해서도 굉장히 편협한 인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전직 중앙일보 기자들 증언에 따르면 예. 이분이 호남 차별에 대한 그런 의식도 상당하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측면만 좀 감안을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예. 일국의 예. 총리 후보자의 자격으로서는 예.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고도원 선생 하면은 또 저하고 깊은 인연이 있으십니다. 아, 그런가요? 1997년에 SBS 파워 FM이 개국했죠. 그렇죠. 이수경의 파워 FM, 지금은 이제 러브 FM으로 옮겨가셨는데 네. 아침 8시 정각이면은 조간 브리핑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네. 최초의 조간 브리핑 하신 분이 바로 중앙일보 고도원 기자였습니다. 아, 고도원 기자가 1년 동안 하셨고 예, 1998년에 DJ 정부 들어서서 청와대 언론비서관으로 네네네. 선정이 됐어요. 가셨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만두셨는데 그렇게 해서 또 그때 아주 명 브리핑으로 해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고 그렇죠. 제가 2004년부터 2012년 3월까지 그 이수경의 파워 FM 조간 브리핑을 맡았거든요. 저는 이제 최장 브리핑이었는데 그렇죠. 뭐 한 7년 8년을 해도 고도원을 잊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고도원 그 전 비서관, 고도원 이사장의 아주 명성은 대단했습니다. 정말 기자로서도 또 문필가로서도 여러 면에서 참 아주 출중한 그런 역할을 보여왔던 분이고 또 그분이 이제 조간 브리핑 같이 한 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목사 아들이라는 점에서 그래요? 저하고도 또 싱크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공통적인 측면이 많네요. 예. 그런데 이 호남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이렇게 우리 창극이 형님한테 소외와 차별을 받았다. 네. 야, 그거 놀라운데요? 이 얘기는 또 사실 미디어분들이 최초로 보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희 윤성한 또 선배가 모처럼 중앙일보 네트워크를 가동해서 왜 호남을 이렇게 싫어해? 근데 이렇게 글이라든가 네. 칼럼이라든가 예. 이렇게 문창극 후보자께서 쓰신 칼럼들을 쭉 보면 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네. 그리고 DJ,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독 아주 독한 표현을 쓰면서 비판을 한 칼럼들이 많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예. 이해창 전 뭐 신한국당 총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지금 이제 새누리당 어떤 그런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상대적으로 그렇게 혹독한 표현까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 예. 그게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국민의 정부는 일단 호남의 어떤 지지 기반을 뒀던 그런 정부였고요. 네. 참여정부 역시 영원한 어떤 그런 지역 차별 철폐를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유독 그 두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매섭게 몰아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 상당히 좀 이 전직 중앙일보 기자의 증언처럼 호남 출신들을 굉장히 못마땅해 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
정성근 전 SBS 앵커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됐는데 네. 이 양반이 1996년 MBC 뉴스데스크 카메라 출동에 한번 나오셨군요.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네. 우리 정성근 앵커는 SBS에 있기 이전엔 KBS에 계셨던 분인데 왜 MBC에 나왔느냐. 음주운전 단속 거부를 한 당시 영상이었다는 거죠, 이게. 네. 뭐, 보실 수 있는 여지는 많습니다. 뭐, 지금 SNS에서 막 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성근 후보자는 2012년 총선에서도 이걸 가지고 퍼날라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다. 정말 억울하다.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인데, 당시 대학원 다니는 딸이 펑펑 울면서 이런 일이 있냐고 했었다. 가족에 대한 폭력이다. 억울하고 분한 일이다. 이렇게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요. 2012년 총선에서, 이 동영상을 퍼날라가지고 후보를 공격한 분들이, 정성근 후보자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고, 서울 노원갑 김용민 후보자에게도 있었습니다. 예.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 또 오늘 문창극 그 후보자와 관련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 몇 년 전에 한 말 갖고 그러냐. 그런데 3년 전 말이더만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8년 전 말을 갖고 시비를 걸었고요. 예. 문창극 후보자 파문은 네. 지금 SBS 기자들한테도 지금 불똥이 튀어가지고요. 네. 먼저 알고도 지금 보도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이야기는 우리도 다음 주에 또 그렇습니다. 한번 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됐군요. 창극영이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우리 한번 좀 예의주시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는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 생방송으로 국민라디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